안녕, 재윤이야. 1999년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대우그룹 연쇄 부도 사태 다들 들어본 적은 있지? 교과서에서나 보던 그 낡은 흑백 뉴스 속 이야기 말이야.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 믿었던 제게 이 위의 거함이 하루아침에 침몰했을 때 거리로 나앉은 넥타이 부대만 수십만 명이었어. 그때 사람들은 생각했지. 설마 내 직장까지 날아가겠어? 하지만 결과는 어땠지? 하청업체, 식당, 동네 슈퍼까지 모조리 박살났어. 수백만 명의 인생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떨어졌지. 내가 왜 갑자기 귀신 씻나라 까먹는 옛날 이야기를 꺼내냐고? 지금 2026년 4월 내 눈앞에 그 시절보다 더 끔찍한 지옥문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야. 최근 뉴스에서 건설사 PF 부실, 4월 위기설 이런 단어들 스쳐 지나가듯 본 적이 있을 거야. 아마 스마트폰으로 쇼핑몰 장바구니나 채우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지. 아, 뭐 건설사 몇 개 망하나 보네.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건설업계 일하지도 않고 내 통장에 월급은 꼬박꼬박 꽂히고 있는데 제발 정신 좀 차려. 네가 다니는 곳이 잘나가는 판교의 IT 기업이든 멀쩡한 제조업이든 심지어 동네에서 제일 장사 잘 되는 프랜차이즈 카페든 상관없어. 이 헬조선의 경제는 아주 지독하게 얽혀있는 거대한 도미노야. 건설사들이 수천억, 수조 원을 빌려다 쓴 PF 대출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 돈을 빌려준 제1금융권은행, 제2금융권저축은행, 새마을금고까지 줄줄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게 돼. 그럼 금융권은 살기 위해 어떻게 할까? 시중에 풀렸던 돈줄을 무자비하게 회수하기 시작해. 당장 네가 다니는 회사가 다음 달 은행에서 운영자금을 빌려야 하는데 대출이 막히는 거야. 회사 금고에 현금이 마르기 시작할 때 너희 사장님이 가장 먼저 뭘 할 것 같아? 자기 배당금을 줄일까? 아니면 법인카드를 반납할까? 아니, 가장 쉽고 빠르게 돈을 아끼는 방법은 바로 내 책상을 치워버리는 거야. 지금 네가 믿고 있는 그 안전한 일상이라는 건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멈춰있는 동안에만 유효한 환상일 뿐이야. 폭풍우가 몰려와서 댐이 무너지고 있는데 고작 다이소에서 산 1,000원짜리 우산 하나 쥐고 나는 안 젖겠지라고 믿고 있는 순진한 흑우가 바로 지금의 너라고. 오늘 이 영상에서 2026년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는 이 PF 연쇄 부도의 실체가 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정확히 내 목을 조르는 해고의 칼바람으로 돌아올지 아주 뼈저리게 증명해줄게. 내 말이 그저 조회수나 빨아먹으려는 헛소리 같으면 지금 당장 뒤로 가기 눌러도 좋아. 가서 평소처럼 연예인 가십거리나 보면서 웃으라고. 하지만 만약 단 1%라도 위기감을 느낀다면, 그리고 이 미쳐 돌아가는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다면 끝까지 들어. 변명할 시간도 도망칠 시간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멈춰버린 타워크레인 본 적 있어? 공사하다만 뼈대만 앙상한 아파트 현장들, 잡초만 무성한 지방의 신도시 개발 구역들. 그게 단순한 흉물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거대한 묘비이자 시한폭탄이라는 걸 넌 뼈저리게 깨달아야 해. 언론에서는 부동산 PF발 위기라고 아주 점잖게 포장해서 떠들고 있지? 경제 뉴스를 봐도 남의 나라 이야기 같고 전문가들이 어려운 용어 써가며 설명하니까 와닿지도 않을 거야. 내가 아주 쉽고 천박하게 그리고 소름 돋게 설명해 줄게.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아직 짓지도 않은 아파트가 무조건 비싸게 완판될 거라는 집단 망상을 담보로 천문학적인 돈을 땡겨 쓴 거야. 아무것도 없는 맨 땅만 보고 수백억, 수천억을 빌려주는 미친 도박판이지. 시행사는 쥐뿔도 없는 자본금으로 시작해서 제2금융권에서 살인적인 고금리로 브릿지론을 땡겨 땅을 사고 인허가를 받으면 제1금융권에서 더 큰 돈인 본 PF를 일으켜 빚을 빚으로 돌려막는 구조야. 부동산 불패신화, 집값이 영원히 우상향할 거라는 종교적인 믿음? 그건 금리가 바닥을 기어다닐 때 너도 나도 영끌에서 집을 사주던 호시절의 동화책 속 이야기일 뿐이야. 지금 2026년 현실을 똑똑히 봐. 미국의 고금리는 좀처럼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한국은행도 가계부채 터질까봐 섣불리 금리를 못 내려. 물가는 미쳐 날뛰어서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는데 사람들의 지갑은 꽁꽁 얼어붙었지. 당연히 지방부터 시작해서 서울 외곽, 심지어 수도권 핵심지까지 미분양 물량이 산처럼 쌓이고 있어. 평당 수천만 원짜리 그 비싼 아파트를 사줄 바보들이 이제 멸종해 버렸으니까. 자, 아파트가 안 팔리면 어떻게 될까? 건설사들이 은행에서 빌린 돈, 그 원금은커녕 이자만 하루에 수억 원씩 나가는 그 악성 부채를 어떻게 갚겠어? 절대 못 갚아. 이미 작년부터 지방중견 건설사들 법정 관리 들어가고 줄도산하는 거 뉴스 구석에서 봤지? 그건 메인 디쉬가 나오기 전에 에피타이저에 불과해. 진짜 끔찍한 공포는 이제 1군, 2군 대형 건설사들의 만기가 줄줄이 돌아오는 이번 4월부터 본격적으로 터지는 거야. 여기서부터가 진짜 내 인생, 내 밥그릇이랑 직결되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야. 건설사가 만세를 부르고 쓰러지면 그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바로 그 미친 도박판에 돈을 대준 금융권이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 같은 제2금융권부터 피를 철철 흘리며 쓰러지기 시작해.
고전기 하여신 비율, 즉 영원히 돌려받지 못할 떼인 돈의 비율이 폭등하면서 금융기관들 자체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지. 은행이라는 곳은 비가 올 때 내게 씌워주던 우산을 가장 먼저 뺏어버리는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야. 자기들이 당장 파산하게 생겼는데 누굴 봐주겠어? 은행들은 생존을 위해 즉각적으로 시중에 풀린 자금을 미친 듯이 회수하기 시작해. 이게 이른바 신용경색이야. 은행들이 지갑을 닫아버리면 그 불똥이 어디로 튈까? 바로 네가 다니는 멀쩡해 보이는 그 회사로 튀는 거야. 네가 판교의 혁신적인 IT 기업을 다니든 탄탄한 중견 제조업을 다니든 화려한 마케팅 에이전시를 다니든 상관없어. 대한민국의 웬만한 기업들은 다 은행 빚으로 굴러가고 있으니까 매달 들어오는 매출로 쪼개서 직원들 월급 주고 모자라는 운영 자금은 은행에서 기업 대출 받아서 메꾸면서 버티는 게 현실이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거래 은행에서 통보가 와. 사장님, 본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달 만기인 대출금 50억 연장 불가합니다. 전액 상환하세요. 회사는 당장 금고에 현금이 없는데 어떻게? 흑자부도가 날판이야. 사장실에서는 비상이 걸리고 재무팀은 사색이 돼서 머리를 쥐어뜯겠지. 회사가 살기 위해 당장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 신사업 포기? 비품 아껴 쓰기? 아니, 바로 기업의 고정비 중 가장 덩치가 큰 인건비를 단칼에 날려버리는 거야. 어느 날 아침 넌 평소처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콩나물 시루 같은 지옥철에 몸을 실어 출근해. 탕비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이메일을 열었는데 인사팀에서 너를 조용히 회의실로 부르는 거지. 창문도 없는 차가운 회의실에 앉으면 인사팀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밀어주며 말할 거야. 회사가 지금 심각한 유동성 위기라서 경영상 불가피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권고사직서에 서명해 주시죠. 위로금은 3개월치 챙겨드리겠습니다. 네가 일을 못해서 실적을 못 내서? 아니, 넌 그저 주어진 일을 묵묵히 뼈 빠지게 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것이 경제의 거대한 도미노가 무너지면서 그 파편이 정확히 내 책상을 덮친 것뿐이라고. 넌 억울해서 미칠 것 같겠지. 내가 왜 이 헬조선의 폭탄 돌리기에서 희생양이 되어야 하냐고. 하지만 명심해. 이 시스템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 윗선에서 자본가들이 벌인 탐욕스러운 도박의 빚은 항상 가장 밑바닥에 있는 평범한 직장인들의 피와 땀, 그리고 밥그릇으로 청산하게 되어 있다고. 네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대기업 사원증, 매달 25일이면 마약처럼 꼬박꼬박 꽂히던 월급? 그건 네가 대체 불가능한 인재라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 썩어빠진 경제 시스템이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버텨주고 있었기 때문에 주어졌던 임시 배급표에 불과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목을 칠 해고의 칼바람은 건설 현장에 멈춘 크레인에서 시작되어 여의도의 금융가를 거쳐 정확히 네가 앉아있는 사무실 파티션을 향해 미친 속도로 날아오고 있어. 이게 바로 2026년 헬조선의 진짜 현실이야. 여기서 네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아주 달콤하고 치명적인 함정 하나를 낱낱이 박살 내줄게. 넌 아마 속으로 이렇게 자위하며 불안감을 억누르고 있을지도 몰라.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도 하고 퇴근하면 자기 개발도 하는 갓생을 살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회사에서 안 잘리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 되지. 그리고 매달 월급 들어오면 꼬박꼬박 적금도 붙고 불안하니까 종신보험도 여러 개 들어놨으니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버틸 수 있을 거야. 제발 그 순진에 빠진 소리 좀 집어치워. 네가 갓생을 살든 밤을 새워 야근하며 코피를 쏟든 은행과 이 잔인한 헬조선의 자본주의 시스템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 거대한 시스템은 네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 톱니바퀴인지 전혀 관심이 없거든. 그저 필요할 때 쓰다가 고장나면 가차 없이 버려버리는 소모품 배터리 취급할 뿐이야. 네가 진짜 마주해야 할 공포는 바로 네가 온몸에 칭칭 감고 있는 그 거대한 빚더미, 즉 영끌과 빚투의 저주야. 지난 몇 년간 집값 미친듯이 오를 때 너도 불안했지? 나만 벼락거지 될까봐 무서워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아서 서울 변두리나 수도권의 낡은 아파트 하나 샀잖아. 그때 은행 창구 직원이 세상 친절한 미소로 대출 서류에 사인하라고 할 때 넌 그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하는 든든한 구원자라고 생각했어? 착각하지 마. 은행은 네 친구가 아니야. 그들은 돈을 빌려주고 네 피 같은 이자를 뜯어먹는 가장 합법적이고 냉혹한 빚팔이 기업일 뿐이야. 네가 평생 빚의 노예가 되어 매달 월급의 절반 이상을 이자로 바치는 훌륭한 숙주가 되어주길 바랐던 것뿐이라고. 자, 아주 간단하고 끔찍한 수학 계산을 한번 해볼까?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안 하니까. 네가 8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싹 다 끌어모아 5억을 빌렸다고 치자.
2026년 지금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아서 고금리 상황이 고착화됐지? 대출 이자율이 대충 5.5%라고만 가정해봐. 그럼 1년에 이자만 2,750만 원이야. 한 달에 숨만 쉬어도 이자로만 230만 원을 은행에 갖다 바쳐야 해. 원금 상환은 빼고 순수 이자만 말이야. 거기에 숨 막히는 아파트 관리비, 최소한의 식비, 출퇴근 교통비, 통신비까지 더하면 한 달에 그냥 400만 원이 공중으로 증발해. 평소처럼 매달 월급이 400만 원, 500만 원씩 꼬박꼬박 꽂힐 때는 어떻게든 라면만 먹고 버티면서 이게 갓생이지, 내 자산이 우상향하고 있어라며 뿌듯해했겠지.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뭔지 알아? 그 알량한 월급으로 대출이자 막느라 스트레스 받으니까 퇴근길에 소확행이니 시발 비용이니 하면서 택시 타고 비싼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주말엔 호캉스 가면서 그나마 남은 푼돈마저 불태워버리지. 위기가 닥치면 방어막이 되어줄 최소한의 비상금조차 없이 내 계좌는 매달 밑 빠진 독처럼 텅텅 비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다 앞서 말한 4월 PF 부도 도미노가 터져서 네가 하루아침에 권고사직을 당하고 백수가 된다면? 내 통장에 찍히는 근로소득은 정확히 0원이 돼. 하지만 네가 직장을 잃었다고 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은행이 아이고 우리 고객님 힘드시겠네요, 이번 달 이자는 면제해 드릴게요 라고 할까? 웃기지마. 단 하루만 연체돼도 귀신같이 살인적인 연체 이자가 복리로 불어나고 신용등급은 나락으로 떨어지며 독촉전화가 빗발칠 거야. 실업급여? 그걸로 매달 나가는 400만 원의 고정비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는 소리. 소득은 끊겼는데 고정지출은 폭발하는 지옥. 이 지옥에서 네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2, 3개월이야. 불안해서 억지로 유지하던 보험사들이 설계사 앞세워서 팔아먹은 그 변액종신보험 같은 저축을 빙자한 수수료 덩어리 상품들 말이야. 네가 당장 밥 굶게 생겼으니 그거부터 해약하겠지? 원금 반토막 나서 돌아오는 거 보고 피눈물 흘릴 거야. 한국인들의 알량한 방어막인 보험마저 위기 때는 내 돈을 파먹는 기생충이 돼버리지. 결국 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자 감당을 못하게 돼. 그럼 은행은 자비 없이 어떻게 할까? 네가 영혼까지 바쳐 산 그 집을 가차없이 법원 경매로 넘겨버려. 시장에 피바람이 불고 매수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는데 경매에서 제값이나 받을 수 있을까? 유찰에 유찰을 거듭해서 8억 주고 산 집이 5억, 4억에 반토막 나서 헐값에 낙찰되는 거야. 그럼 내 인생이 어떻게 박살나는지 알려줄까? 집은 은행이 뺏어가고 헐값에 팔려나갔는데 은행에 갚아야 할 원금과 밀린 이자는 여전히 1억 원 넘게 남아있어.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모았던 피같은 내 종잣돈, 그 3억은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거야. 넌 집도 잃고 직장도 잃고 모아둔 돈도 제로인데 오히려 빚만 1억이 남은 완벽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네가 안전하다고 맹신했던 그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함정이야. 은행의 3에서 4%짜리 예적금이 널 부자로 만들어줄 거라 믿었어? 실질 물가 상승률이 7에서 8%를 넘나드는 이 미쳐버린 물가 속에서 은행에 돈을 묶어두는 건 조용히 내 돈을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가난해지는 급행열차를 타는 거나 다름없어. 성실하게 일하면 배신당하지 않을 거라는 갓생의 환상. 은행 대출 당겨서 집 하나 마련하면 어떻게든 중산층 끄트머리에라도 매달려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는 멍청한 착각.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순간 거시경제의 폭탄 하나에 내 인생 전체가 잿더미로 변하는 완벽한 덫이 완성된 거야. 이 사회는 널 지켜주지 않아. 그저 위기가 닥치면 가장 만만한 너희들의 핏방울을 쥐어짜서 자기들만 살아남도록 설계되어 있을 뿐이야. 네가 이 끔찍한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동안 진짜 돈을 굴릴 줄 아는 놈들은 두둑한 현금을 쥐고 네가 눈물 흘리며 헐값에 토해낼 자산들만 뱀처럼 침 흘리며 기다리고 있어. 이게 현실이야. 이래도 넌 내일 아침 출근해서 영혼 없이 모니터만 쳐다보고 통장에 찍힌 월급 보며 위로받는 그 짓거리를 계속할래?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경제적 위기보다 더 소름 돋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 나라 경제는 4월 PF 폭탄이 터지네 마네 하면서 박살나고 있고 내 목숨 줄인 직장마저 날아가게 생겼는데 정작 이 헬조선을 살아가는 너희들의 마인드는 여전히 한여름 밤의 꿀을 빨고 있다는 거야. 주말마다 인스타그램 피드 한번 쫙 올려봐. 다들 의리의리한 5성급 호텔 호캉스 가고 1인당 30만 원짜리 오마카세 예약해서 금가루 뿌려진 스시 사진 찍어 올리고 있지?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긁은 명품백 로고가 슬쩍 보이게 구도 잡는 건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고 남들도 다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데 이 정도 소확행은 누려야지 하면서 내 통장 장호는 바닥을 기는데 남들 눈에 비치는 알량한 품위를 지키겠다고 피 같은 돈을 길바닥에 뿌리고 있어. 야, 솔직히 까놓고 말하자. 그게 무슨 소확행이야? 그냥 빚내서 남들한테 나 아직 안 망했어요, 나 아직 잘 살아요 라고 처절하게 광고하는 꼴이지. 월급 300만원 받으면서 100만원을 명품과 파인다이닝에 태우는 건 그냥 우아하고 화려하게 재무적 자살을 하는 거랑 똑같아. 게다가 한국인들 피 속에 흐르는 그 지독한 빨리빨리 병은 또 어떻고?
근로소득만으로는 평생 서울의 낡은 빌라 한 채 못 산다는 절망감을 맛봤으면 정신을 차리고 이 악물고 경제 공부를 해서 진짜 자본을 모아야 할 거 아냐.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해? 당장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벼락부자가 되고 싶어서 미쳐 있잖아. 공부하기는 귀찮고 시간 들이기는 싫으니까 결국 손대는 게 뭐야? 실체도 없는 잡코인, 미국장 이름 모를 밈 주식에 연끌해서 비투를 하지. 텔레그램 리딩방이나 유튜브에서 이거 무조건 떡상합니다 라는 사기꾼들 말만 믿고 내전 재산을 몰빵해. 그러다 시장이 한번 발작해서 떡락하면 그때서야 휴대폰 붙잡고 제발 구조대 좀 와달라고 눈물 흘리며 존버를 외치지. 명심해. 이런 미쳐 돌아가는 2026년의 위기 상황에서 그딴 식의 도박은 너를 세력들의 먹잇감, 즉 완벽한 흙으로 만들 뿐이야. 내가 진짜 뼈 때리는 진실 하나 알려줄까? 진짜 부자들, 진짜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삶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화려하거나 시끄럽지 않아. 오히려 끔찍할 정도로 지루하고 정적이지. 그들은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 돈을 쓰지 않아. 자기 자본이 조용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리의 마법을 지켜볼 뿐이야. 네가 인스타그램에 허세샷 올리고 코인 차트에 빨간불 파란불 보면서 도파민 중독에 빠져 뇌가 녹아내리고 있을 때 이 시스템은 널 비웃으며 네 주머니를 완벽하게 털어가고 있어. 당장 눈앞에 다가온 해고의 칼바람 속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당장 그 썩어빠진 비교의식과 도박 중독부터 쓰레기통에 처박아. 부자가 되고 싶으면 기꺼이 재미없는 사람이 되어야 해. 남들 눈치 보며 가짜 부자 흉내내는 짓 제발 지금 당장 멈추라고. 자, 뺨은 실컷 때렸으니 이제 피 흘리는 너한테 지혈하는 법. 아니, 이 미쳐버린 헬조선의 4월 경제 폭풍 속에서 네 목숨줄을 건질 유일한 생존 키트를 쥐어줄게.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강제사항이야. 귀 열고 똑똑히 들어. 첫 번째, 지금 당장 내 통장에서 줄줄 새고 있는 멍청한 지출부터 완벽하게 틀어막아. 신용카드 가위로 잘라버리고 스마트폰에 깔린 배달 앱 지우고 택시 앱 다 지워버려. 회사가 날아가고 당장 다음 달 월급이 끊길지도 모르는 판국에 무슨 놈의 오마카세고 호캉스고 신상 스니커즈야? 넌 지금 그딴 쓰레기 같은 소비로 남들한테 잘나 보이는 척할 때가 아니야. 네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수모를 겪더라도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를 방어할 수 있는, 그리고 다가올 폭락장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진짜 종잣돈을 악착같이 모으는 거야. 이 종잣돈이 없으면 넌 4월에 폭풍우가 닥쳤을 때 그냥 맨몸으로 쓸려 내려가는 곡이 방패가 될 뿐이야. 명심해. 넌 부자가 되기 전에 일단 살아남아야 해. 두 번째, 은행 예적금 통장은 당장 갖다 버려. 그 대신 무조건 오늘 당장 은행이나 증권사 앱을 켜서 ISA부터 만들어. 이건 국가가 합법적으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만든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절대적인 세금 방패야. 헬조선에서 월급쟁이로 살면서 유리지갑이라고 세금 다 뜯기고 나면 남는 게 없지? ISA 계좌 안에서 투자를 하면 나중에 수익이 나도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단 한 푼도 안 내. 심지어 투자하다가 손실 본 거랑 수익 난 걸 퉁쳐서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주는 기적의 만능 통장인데, 이걸 안 만든다는 건 그냥 길거리에 피 같은 내 돈을 뿌리고 다니는 멍청한 짓이야. 무조건 한도 끝까지 채워 넣어. 세 번째,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을 무조건 활용해. 너희들 매년 초만 되면 13월에 월급이니 뭐니 하면서 연말정산 환급금 기대하지? 근데 아무 준비 안 한 애들은 세금 폭탄 맞고 뱉어내느라 징징댈 거야. 연금저축에 돈을 넣으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엄청나게 돌려받을 수 있어. 이건 국가가 내 노후를 책임져주지 못하니까 제발 내 돈으로 스스로 노후 준비 좀 하라고 쥐어주는 합법적인 뇌물이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우리 세대가 국민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2050년이면 고갈된다는 우울한 뉴스 매일 나오잖아. 늙어서 파고다 공원에서 무료 급식 줄 서며 비참하게 늙어 죽기 싫으면 지금 당장 연금저축 통장에 돈을 꽂아 넣고 혜택을 다 뽑아 먹어. 마지막 네 번째, 이게 내 인생을 바꿀 제일 중요한 핵심이야. 힘들게 모은 그 종잣돈으로 절대 네버 한국 주식 사지 마. 너도 뼈저리게 알잖아? 코스피는 10년째 제자리를 맴도는 저주받은 박스피라는 거. 특히나 지금처럼 건설사 PF 부실이 터지고 내수 경제가 박살나고 기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국내 주식에 돈을 넣는 건 불타는 쓰레기통에 지폐를 다발로 던지는 거랑 똑같아. 한국 기업들은 주주 환원은 개나 줘버리고 툭하면 알짜 사업부만 떼어내서 물적 분할하고 쪼개기 상장으로 내 뒤통수를 후려칠 텐데 대체 왜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도박을 해? 내 피 같은 돈은 철저하게 기축 통화국이자 전 세계 자본의 블랙홀인 미국으로 보내야 해. 당장 스마트폰 켜서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QQQ 같은 초우량 ITF를 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기업들의 지분을 통째로 사 모으라는 뜻이야. 네가 바빠 죽겠는 직장인인데 언제 개별 주식 차트 보고 재무제표 분석할래? 그럴 시간도 능력도 없잖아?
그러니까 시장 전체의 우상향에 베팅하는 ITF를 매달 월급 들어올 때마다 적립식으로 무지성 매수해. 내가 장담하는데 타이밍 재겠다고 깝치지 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지어 이번 4월에 PF 위기로 시장이 발작을 일으켜서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벌벌 떨지 말고 계좌 앱 삭제해버리고 그냥 계속 사 모아. 폭락장이 오면 똑같은 월급으로 더 많은 주식 수량을 살 수 있는 미친 바겐세일 기간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웃으면서 줍줍하라고. 그렇게 기계처럼 우직하게 사 모으고 10년 동안 수면제 먹고 푹 자. 시장의 잔파도에 흔들리지 말고 진득하게 버티면 그게 바로 불로소득과 복리의 마법으로 네 자산을 폭발적으로 증식시켜줄 유일한 동아줄이야. 이 헬조선의 시스템은 널 버리겠지만 글로벌 1등 자산은 널 배신하지 않아. 정리할게. 멍청한 소비 통제에서 종잣돈 모아라. ISA와 연금저축으로 무적의 세금 방패를 둘러라. 그리고 그 안전한 벙커 안에서 한국 주식판을 탈출해 미국 S&P 500과 QQQ ETF를 미친듯이 모아가라. 이 빌어먹을 경제 붕괴가 시작될 때 내가 알려준 이 원칙만이 널 지켜줄 유일하고 완벽한 방탄조끼가 될 거야. 오늘 내가 한 이야기 들으면서 기분이 아주 더러웠을 거야. 인정해. 하지만 이게 2026년 4월 네가 마주해야 할 피할 수 없는 진짜 현실이야. 건설사 PF 폭탄이 터지고 은행이 미친듯이 돈줄을 옥죄고 결국 내 책상이 가장 먼저 치워지는 이 끔찍한 연쇄 부도의 도미노 속에서 널 구해줄 백기사 따위는 이 헬조선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 국가도, 네가 충성하던 회사도, 친절했던 은행도 위기가 닥치면 결국 자기들 살 길만 찾을 테니까. 결국 내 목숨줄은 네가 스스로 세게 쥐고 흔들어야 해. 바깥 세상은 이미 경제 붕괴라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지만 네가 정확한 금융 지식으로 무장하고 튼튼한 자본의 방주를 만들어 두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져. 넌 이 재앙의 불쌍한 희생양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이 피 흘리며 던지는 자산들을 헐값에 주워 담으며 폭락장을 기회로 삼아 불을 거머쥘 조타수가 될 수 있어. 내 말에 100% 동의 안 해도 좋아. 내 말을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을게. 내 말이 그저 공포 마케팅 같고 의심스럽다면 지금 당장 영상 끄고 포털 사이트에 가서 건설사 PF 부실, 제2금융권 연체율, 그리고 기업 구조 조정 이 세 가지 키워드만 직접 검색해봐. 내 눈으로 직접 통계와 기사들을 읽고 내가 한 모든 말이 소름 돋는 팩트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진다면 그때 다시 돌아와서 구독 버튼을 눌러. 네가 스스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생겼다면 앞으로 이 채널에서 이 미쳐버린 자본주의 시스템의 추악한 민낯과 그 안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더 독하고 현실적인 생존법들을 계속해서 까발려 줄 테니까 우리에겐 아직 해야 할 이야기가 산더미처럼 남아있어. 재윤아웃. 살아남으세요.